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도 잇따라 비상입니다. 양산시가 오는 15일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백신 접종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경남도 의원들이 13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3일) 새벽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면 함양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오늘 뉴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무섭습니다. 경남에서 13일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졌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13일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쏟아졌다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23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4명, 김해 7명, 거제 4명, 창원 2명, 사천 1명입니다. 특히 진주에서 또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진주 확진자 가운데 고등학생도 있어서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올해 15주차 확진자를 두고 조사를 해봤더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자 수 비율이 그 전주보다 4.5%포인트 증가한 18.9%로 나타났습니다. 네,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있었고 감염 경로가 아직 조사 중인 확진자도 있다 보니 도민들이 더욱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 보니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들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의 주된 증상으로는 근육통과 인후통, 기침, 발열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이 발열보다 근육통 증상이 먼저다 보니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은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발열 체크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가지 증세는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다중시설에서의 발열 체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약간 이런 근육통, 인후통, 기침,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지역 증상과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과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는데 주의사항 전달해 주시죠. 네, 12일부터 경남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당연히 지키셔야 하고요. 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실내는 건물 내부 공간뿐 아니라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같은 운송수단과 건축물 모든 구조물이 실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도 마스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에 업주는 관리소홀로 최대 300만 원까지 내야 하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경남 지역 코로나19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혈전 논란으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양산에서도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는데 백신 접종 모의 훈련 현장 김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응급상황 발생했습니다. 여기 양산시 예방접종센터고요. 지금 환자가 의식 소실이 되어가지고 의료진이 백신 접종 후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에 대응합니다. 양산에서 열린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 훈련 현장입니다.
일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둔 양산시가 백신 접종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세 차례 모의 훈련을 시행한 시는 이날 백신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6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동하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기에도 연령대가 많이 높으시고 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자꾸 까먹고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접종을 하고 양산 지역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19,000여 명. 이 가운데 73%인 13,000여 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함께 도움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산을 포함해 경남 지역 시군별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5일 개소합니다. 지역별 접종 일정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동네 슈퍼들이 스마트 슈퍼로 변신을 준비하는 모습 보도해드렸는데요. 김해 지역 동네 슈퍼가 모여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공동구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텐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김민수 사업단장 연결돼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재단, 산하재단, 진흥원에서 창업지원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해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해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그 목적은 먼저 그 구성원을 보면 김해시 관내 골목 상권에서 소상공인, 즉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 유통 구조가 또는 소비 트렌드가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쪽에 또는 오프라인 쪽에 유통 패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골목 상권에는 거의 100%가 오프라인 쪽에 운영 중인 소규모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어린 현수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서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그 플랫폼으로 김해시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또 소상공인들이 모여 이렇게 협동조합까지 발족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들이 출점하는 데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만 인구의 대규모 점포 1개 정도 출점하는 현상인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55만, 56만 이렇게 해서 김해시 인구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들, 대형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마트 비롯해서 롯데마트, 그다음 홈플러스, 메가마트, 서울유통, 농협 하나로 등등. 이 와중에도 또 중대형급 마트들이 SSN급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또 식자재 마트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포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골목 상권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이 자꾸 퇴출되는 현상, 상권이 잠식되면서 해서 퇴출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또 공정 거래를 하고 이런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럼 김해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창립을 해가지고 스마트 협동조합이 주 수익 목표는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은 제1차적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고 그다음에 공동거래. 이거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 점포를 하나의 연합해서 그 연합이 바잉 파워,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매형 파워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네, 협동조합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최종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협동 우리 조합을 우리가 창립하고 나서 이게 협동조합 김해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이 애당초에는 김해 나들가게 협의회였습니다. 협의회였는데 이게 병리단체거든요. 협의회는. 그래서 협동조합 영리단체로 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한다면 이 수익 창출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을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공동 거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김해시 같은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수익 창출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김해 지역에 지역 특화 상품이 많아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그런 소규모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상품을 취합을 해서 그거를 공동 구매해서 우리가 소규모 점포에서 그를 판로를 개척해주는 그러면 우리 소규모 점포도 성공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럼 우리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업체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생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 스마트 마켓 협동조합을 우리가 창립하면서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좀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또 신청해놨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소상공인 분들께 힘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해 스마트마켓 협동조합 소식 알아봤습니다. (13일) 새벽 0시 2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함양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9.5톤 트럭 운전자 50대 A씨가 숨졌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5톤 트럭과 9.5톤 트럭, 승용차 등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남도 의원들이 13일 제38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령군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손태영 의원이, 고성군 제1선거구는 백수명 의원이, 함양군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재웅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약 1년 만에 58명의 정원을 갖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1명, 국민의힘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7명으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초유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었던 부영주택의 창원 월영 마리네 시향이 5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부영주택은 13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에 공급한 창원 월영 마리네 시향 4,298가구가 완전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월영 마리네 시향은 지난 2016년 첫 분양에서 통째로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후 부영은 전국 최초로 준공후 분양에 나섰고 가전제품 무상 제공과 할인 등으로 결국 미분양 물량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창원시를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었다가 지난달 해제했습니다. 김해시가 서울과 경남 등 6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일 김해시는 다훈개발, ER, 일산전자, JF코리아, 지한, ES테크 6개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6개 기업은 김해시에 2,400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와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일자리 340여 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행정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와 국립김해박물관이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13일 창원시청에서 허성무 창원시장과 오세연 국립김해박물관장은 창원시 역사문화연구와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병원 옆 시유지에 들어설 창원시립박물관은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조건부 통과하고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의회 홍보관을 개관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지난 1952년 초대의회부터 시작해 그간 흘러온 역사뿐 아니라 현재의 상임위원회 현황과 회의 영상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전하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위치는 경남도의회 로비 1층 개방형 공간으로 도민 누구나 방문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기관이나 단체의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16개 기관단체와 손잡고 마산만 살리기에 나섭니다.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창원물 생명시민연대와 경상남도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마산만 특별관리해협 민관산학협의회,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개 단체입니다.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덴소코리아, 무학, 볼보그룹 코리아, 하이트진로, 현대위아, 해성DS, HSD엔진이 참여합니다. 정부기관으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가 함께합니다. 이들은 바다정화 활동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을 공동 추진하고 마산만 해양쓰레기 수거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바다의 날인 5월 31일과 국제연안 정화의 날인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바다 정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 창작 오페라 허왕후가 사흘간의 초연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10일 막을 내린 오페라 허왕후는 천여 명이 관람했으며 김수로 왕과 허왕후의 사랑과 이상을 담아내며 역사 오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현대적 감각으로 무대와 의상, 음악을 풀어내는 한편 120여 명의 출연진 80%가 지역 예술인이 참여해 2시간 20여 분 동안 관객과 호흡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전문가와 관람객의 의견을 수렴해 작품을 보완한 뒤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와 전국 순회 공연에 참가합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30만 원씩 경영 지원 바우처를,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5대 분야 농가에는 100만 원씩 영농 지원 바우처를 줍니다. 경영 지원 바우처 대상은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약 6만 3천 농가이고 지난 1일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인입니다. 영농 지원 바우처는 화훼와 겨울수박, 친환경 농산물, 경주용 말생산,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대 분야로 1,700여 농가에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경남 지역 양식업에도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축제 취소 등으로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15개 품목의 양식 어가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입니다. 15개 품목은 참돔과 감성돔, 전어, 민물장어 등이며 경남 지역에는 600여 어가가 해당됩니다. 100만 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생필품 등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의 시군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양식 어가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